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이후 암의 원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라듐과 X선의 사례를 겪으면서 암을 유발하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무려 1000여 종의 발암물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봤습니다. 뭐죠? 뭐지? 자,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건 바로 흡연입니다. 이야. 어? 아, 어떡해. 담배 저런 사진도 있잖아.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무려 7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여 종의 발암물질이라고? 네, 진짜 그렇게 많아? 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노담해야 돼, 노담. 네. 특히 주로 흡연에 의해 걸리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입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담배는 흡연자에게도 비흡연자에게도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이처럼 발암 성분이 있다고 확신되는 1군 발암물질은 무려 120여 종에 달하는데 담배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술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아, 안 되는데. 주성분인 알코올이 간을 손상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점진적으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떤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이 될까요? 가공육? 가공육도? 소시지 이런 그런 게 거에 발암물질 들어있다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흔히 듣는 그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까? 고기 막 가위로 잘라 먹어야 어. 된다. 진짜 많이 먹어야 걸린다는데. 그거. 뭐 몇 톤을 먹어야 네, 된다는 그거. 얘기까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탄 부분을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네. 탄 음식을 암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육류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 때문에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 세포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다만 탄 음식이 암으로 이어지려면 하루에 대략 2톤 이상의 음식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조심은 하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뭐 부득이하게 먹는 거지 누가 탄 것만 먹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료법부터 발생 원인까지 암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뭐죠? 이것은 인류의 의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 바로 항암제의 발견입니다. 와, 약이 또 나왔군요. 항암제란 암 환자의 몸 안에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와. 진짜 우리 잘 좋은 시대 태어났어. 더 빨리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건 이전에 개발했던 암 제거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인류가 발견한 엄청 획기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 단편한 건가? 수술과 방사선 요법은 국소 전략이라고 해서 암이 체내의 한 부위에 몰려 있을 때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암이 여러 부위로 전이되었을 때에는 이 방법들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야, 이거 모든 부위를 다 수술할 수도 없고 방사선을 많이 쬐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는 이렇게 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혈액암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는 항암제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치료법?
1949년 탄생한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땡땡땡에서 나온 물질로 개발되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 최초에 49년도에 뭐가 있었을까? 전혀 예측치 못한 정반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정답. 암세포. 암세포. 네, 오답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세 글자군요. 네, 세 글자. 정답. 네, 혜성 씨. 세 글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독극물. 국물. 아깝습니다. 독은 맞았는데 뒤가 틀렸습니다. 독으로 시작된 말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전쟁 때 사용했습니다. 정답. 지원 씨. 독가스? 네, 정답입니다. 아, 가스구나. 네.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바로 독가스에서 나온 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든 독가스는 터질 때 겨자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흔히 겨자가스라고 불렸습니다. 와, 생화학 무기였구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이 투한 겨자가스 공격에 무려 5천여 명의 프랑스군이 한꺼번에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지? 피부가 다 썩은 것 같아. 아이고. 이 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심각한 고름과 물집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리고 심한 경우 실명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그래서 1925년 겨자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미국에서 이 겨자가스의 살상력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성질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가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백혈구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백혈병 환자에게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의 대표적 증상이 미성숙 백혈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감소하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겨자가스를 녹여서 주사기로 백혈병 환자의 몸에 찔러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아프겠는데? 막 타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기적처럼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그걸 그럼 백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 겨자가스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에도 효과를 보였는데 그 결과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겨자가스 처치 후 8일 만에 목과 턱, 흉곽에서 종양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아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와.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놀란 것 그치, 같은데요? 살아나셨어. 빠른 시일 안에. 와. 그 결과 겨자가스를 활용한 치료제는 1949년 세계 최초의 화합물 항암제로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와. 진짜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로 사람을 살리는 항암제를 개발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종원 선생님. 그럼 이제 백혈병은 이제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맞아요. 아직도 백혈병을 불치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는 백혈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입원도 안 하고 외래에서 알약 하나로 치료가 가능한 백혈병도 있고요.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으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진짜. 가능해요. 박사님 그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암제 치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겨자가스 항암제를 시작으로 화학 항암제라 불리는 다양한 항암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화학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독성 물질을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멀쩡한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다 공격하는구나 저는. 구별하기 다 어렵지.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독한 성분으로 죽이고자 몸 안에 락스를 들이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위험하네요. 암세포는 당연히 죽겠지만 몸 안에 멀쩡한 정상세포들도 다 피해를 입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독한 항암제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이 빠지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때 암 치료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빅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바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뭔가 확신이 있었나? 그러니까. We are here today for the purpose of signing the Cancer Act of 1971. Provide the funds that are necessary, whatever is necessary, for the conquest of cancer. As a result of what has been done, as a result of the action which will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signing this bill, 뭔가 기대감이 있는 뭔가 발언 같은데. 지원 아끼지 않는 느낌인데. 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암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즉 미국 건국 200주년이 되는 1976년까지 완치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뭐가 있지 않는 이상부터 저렇게 확신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지? 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15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투입됩니다. 미쳤다. 또 민간 기업과 자선단체도 암과의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암 치료 연구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닉슨 대통령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네. 신약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됐겠죠. 16조를 16조를 쏟아부었는데. 처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아, 16조 진짜로? 증발했네. 네. 돈 날렸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발병되는 암이 전체 암의 5에서 10% 정도로 극히 일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봤자 모든 암을 정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밝힌 암 발생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암, 그리고 발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암, 이렇게 추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워도 꼭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닌 것처럼 이것들이 무조건 암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암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을 죽이는 아킬레스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미국의 투자는 별 성과가 없이 끝난 건가요? 혹시라도 뭔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당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단계 항암제에서 업그레이드된 2단계 항암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 들어보셨죠? 네. 암세포를 표적해서 정밀 타격하는 항암제입니다. 몸속을 돌아다니던 항암제가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가 있는 암세포라는 타깃만을 찾아서 전택적으로 죽이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 항암제. 1단계 항암제가 물불 안 가리고 다 터뜨리는 핵폭탄 같은 거라면 2단계 항암제는 암세포만 정밀 조준 사격하는 스나이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암세포를 포착하면 돌연변이 단백질 기능을 상실시켜서 성장을 억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스나이퍼? 참 신기해. 별게 다 있네. 진짜. 맞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초의 표적 치료제는 바로 2001년 나온 글립이라는 신약이었습니다. 20년밖에 안 됐네. 이 약은 단 한 번의 투약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암과의 전쟁에는 새로운 탄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총알입니다. 굉장히 의지가 막 불타는데요. 이건 암 치료 역사에서 인류의 엄청난 발견이었고 우리는 글립이 나왔을 때 암과의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곧 실망하게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치료제는 100가지가 넘는 암 중에
단 한 종의 백혈병만 치료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3년 후 희망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혜성 씨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왜 우린 암과의 전쟁에서 늘 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암 정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암을 완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표적 치료제의 개발은 많은 암종에서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표적 항암제의 한계를 넘기 위해 또 다른 항암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뭐죠? 3단계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 중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에 힘을 실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돕는 항암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에 지원병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몸 안에서 다른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현재 4단계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암세포 역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지나가지. 인류가 이때까지 해온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한 암세포는 무한한 돌연변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치료를 어렵게 합니다. 아유, 그러지 마. 와 독하네 완전히. 예를 들면 같은 유방암 환자더라도 A 환자의 돌연변이 세포와 B 환자의 돌연변이 세포가 서로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암 환자 한 명이 다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발생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보겔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얘기한 건데 대부분의 암은 흡연과 같은 위험 요인보다는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이다. 암 유형의 3분의 2가 과학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운과 관련이 있다. 아니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고대 허무해요. 그리스 때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야, 노력할 필요 2015년에 없다는 그런 얘긴가? 보겐슈타인 박사가 총 31개의 암세포를 분석한 결과 9개 유전자만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22개는 그냥 세포의 오류에 의해 탄생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진짜 어렵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네, 그래. 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어요. 세계적 암 권위자도 암의 원인에 대해 배드럭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럼 이 뭐 예방 할 것까지도 있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박사님?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냥 네. 운에 맡길 순 없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소리 없이 찾아오고 또 온몸에 퍼질 동안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려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1cm만해지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됐을 때 이미 뭐 4기, 말기 이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암은 제거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서 치명적인 전신질환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검진 그 조기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검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초기에 어, 발견이라도 초기 해야지. 발견해야 돼. 그리고 비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만은 다양한 종류의 악성 종양의 위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결국 뚱뚱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 치료 연구가 암 환자의 지방을 없애는 비만 치료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언젠가. 과학이 맞아요. 발전하면. 네.